안녕하세요. 도준이 주비 도추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깔았던 어플들, 그리고 또 사용하면서 겪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국 여행 가기 전에 보시고, 이런 거 준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10월 중순쯤에 다녀왔는데, 날씨는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10월 19일이고, 약간 이렇게 도톰한 니트 입었는데,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얇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얇은 니트 하나, 혹은 제 남자친구는 그냥 반팔 정도만 입고 이렇게 다녔는데 딱 좋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꺼운 옷은 필요가 없었고요. 대신에 그때 갑자기 이제 한국도 아마 그 시즌에 추워졌다고 들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3일째 되는 날 비가 오는데 갑자기 기온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추워. 나 어떡하지? 이걸 옷을 갈아입어 말어?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도톰한 니트, 자켓 이렇게 걸쳐가지고 저는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교차가 좀 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또 10월이 넘어간 11월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단단히 대비하셔가지고 얇은 거부터 좀 도톰한 것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해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제 어플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필수로 깔아야 되는 어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쭈푸바오, 알리페이라고 하는 친구죠. 이 친구는 결제로도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고 교통카드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전철 타려고 들어갈 때 카드 삑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이제 그 개찰구가 쭉 있으면 요쪽 면에 요쪽 면에 띡 이렇게 QR코드 찍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교통을 누르고 QR코드가 있는 걸 띡 보여주면 전철도 계속 그걸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돈을 그냥 내는 거의 어떤 수단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통카드 역할로도 이 쭈푸바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쭈푸바오 완전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강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서 처음에 이 QR코드를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홍콩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캐시 온리인 그런 곳들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캐시 써야 돼? 이러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생긴 거 있죠. 뭔가 QR코드가 잔돈도 안 생기고 너무 편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막상 준비할 때는 스트레스 받아 할 수 있는데요. 가서는 진짜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쭈푸바오 요거는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신용카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결제할 때 쓰시고 교통할 때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항에서 출국할 때도 건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죠. 이제 그럴 때도 이 어플을 필수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고 거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쭈푸바오가 이틀째부터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틀째에는 위챗페이로 결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쭈푸바오 하나만 믿고 가기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위챗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야 해요. 위챗 역시도 결제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여행을 가면 테이블에 QR코드 이렇게 표시가 있고 테이블 번호가 적혀 있는 식당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데는 옛날처럼 이렇게 그 메뉴판 가지고 와가지고 주문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도와드릴까? 이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그냥 자리에 이제 인도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저한테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식당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QR코드로 스캔을 해가지고 메뉴를 주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챗 같은 것도 필수로 깔아두셔야 주문하거나 할 때 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 스캔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위챗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가입 같은 거 하고서 가실 거 아니에요. 맨 오른쪽에 플러스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 돈, 스캔 이렇게 한글로 뜨거든요. 그 두 개 항목이 이제 돈 낼 때 쓰는 거, 스캔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국은 진짜 이렇게 버스킹 하는 분들 돈 받는 것도,
그리고 절 들어갈 때도 뭔가 그 입장료 사는 게 다 스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스캔 쓸 일이 진짜 많으실 테니까 이렇게 쭈프바오랑 위챗 깔아놓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까오더띠2라고요. 고덕 지도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갤럭시 유저 한정입니다. 갤럭시 유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고덕 지도 치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고요.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애플 지도 있잖아요. 그게 고덕 지도를 받아서 쓰는 거래요. 그래서 중국에 딱 가기만 하면 갑자기 그게 이제 고덕 지도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애플 지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지도 같은 것도 그냥 구글 지도 되면 얼마 좋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써보니까 고덕 지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안에서도 택시도 부를 수 있고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점이랑 다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 또 제일 좋았던 건 아무래도 지도 기능이었는데 지도 기능을 쓸 때 예를 들어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 길 건너기 같은 지금 하는 동작에서 뭔가가 바뀔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동으로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핸드폰이랑 워치가 연동돼 있어서 이 워치에서 진동이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안 놓치고 지금 여기 좌회전인가? 여기 길 건너는 건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볼 때도 우리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동시에 볼 때. 이제 그것처럼 지도가 조그맣게 옆으로 가고요. 이제 카메라가 맨 위에 이렇게 크게 뜨거든요. 그래서 뭔가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하는 것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만들어놨네? 뭐 이렇게 느꼈던 이걸 중국인들만 쓰긴 너무 아까운데? 라고 느꼈던 그런 지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고독 지도까지 추천드려요. 네, 고덕 지도면은 그거 중국어로 써야 되나요?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중국어 그 한자로 바꿔가지고 검색을 했었고요.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알파벳 같은 중국어의 그 병음 있잖아요. 그걸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용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티엔즈팡이라는 곳 많이 가죠. 그런 것도 이제 TIAN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알파벳 그 비슷한 중국어 발음 있어요. 그 병음으로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 누르고 이용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국어 못하더라도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알파벳 이렇게 좀 쓸 수 있으면 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로 사실 띠디 출싱이라는 어플도 다운로드를 받았었어요. 택시를 되게 많이 타고 다닐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운을 받았었는데 고덕지도에서도 그리고 그 쫄포바오에서도 그러니까 알리페이 거기 안에서도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저희 호텔 같은 경우에 택시 부르는 그 QR코드가 또 이렇게 엄청 크게 거대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그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띠디 추싱 자체를 막 엄청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나는 좀 준비하겠다 하는 분들은 다운로드 미리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 어플들 이야기였고요. 현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한 800위안 정도? 약 13만원 정도 예전 여행하고 남은 걸 좀 챙겨갔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예비용으로 혹시라도 이제 결제가 안 될 때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으로 가져간 거였는데요. 저는 이것도 조금 남겨서 왔어요. 그래서 돈은 사실 QR코드 이런 게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쫄프바오나 위챗 같은 걸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이 많이 필요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현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현금 사용이 가능한데요. 일부 안 받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첫째 날에 만두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만두 결제할 때 제가 시엔진 그이마 그 현금 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위챗으로 결제를 하고 샀거든요. 모든 매장에서 다 현금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미리 좀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디즈니에서는 제가 현금 위주로 좀 쓰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도 현금을 쓸 수 있는 그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안 받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그 결제하는 계산대가 한 3군데, 4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맨 앞에 있는 거 요것만 현금을 받는 곳이고 나머지는 다 QR코드 요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 줄 서가지고 아무 데나 가면은 여기서는 현금 안 되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앞에 우리 그 은행 같은 데처럼 한 줄 서기 하고 이제 남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푸 시엔진 나 현금 낼 거야. 이게 어렵다면 그냥 시엔진 현금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1번에서 하면 돼, 뭐 A에서 하면 돼 이런 안내를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참고하시고 이렇게 좀 현금을 준비해 가셔야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디즈니에서는 이제 현금을 쓸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럼 A번 가가지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가서 기다리는데 앞에 사람이 진짜 물건을 막 떼다 파는 사람인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막 엄청 큰 상자로 막 여러 상자를 막 다 사고 있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내 차례가 돌아오질 않는 거야. 앞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말 오래 기다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손님들이 오래 기다렸으니까 저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를 이렇게 그 직원이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결제를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금을 쓰신다면 현금 쓸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이렇게 미리 염두에 두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죠. 이거는 먹고 있을 때가 아니야. 결제가 안 돼. 제가 알리페이가 막힙니다. 그래서 정말 탕후루 15위안짜리 사 먹는데도, 뭔가 그 5위안짜리 빵 사 먹는데도 뭔가 이게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내일은 되겠지. 뭐 지금 뭐 네트워크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별 뭔가 문제의식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1일차 저녁에 결제가 안 됐는데 뭐 지금 시간대가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틀차에도 또 결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발견한 게요. 여러분 그 어플의 맨 하단에 보면 사람 모양 있고 자기 정보 볼 수 있는 그 마이 어카운트 볼 수 있는 그 칸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동을 하면 오른쪽에 그 톱니바퀴 설정 모양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시면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세이프티, 본인 계좌의 안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요, 거기 이제 두 번째 항목, 거기 이제 계좌 풀기, 묵힌 거 풀기 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가니까 내가 지금 왜 계좌가 묶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써 있습니다. 지금 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을 감지했대요. 그래서 제 계좌가 묶였고요. 뭔가 알 수 없는 활동을 감지해서 뭐 위험을 감지해서 막아놨다. 이걸 풀고 싶으면 그 신용카드, 우리가 거기 올린 카드 있잖아요. 카드에 앞면과 뒷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자친구 둘 다 이제 앞뒷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요청을 하고 나면 워킹데이 하루 정도, 그러니까 1에서 2일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에서 한 20분 있으니까 바로 풀렸고, 남자친구도 오는 날까지 안 풀려서 계속해서 거기가 뭐 처리 중입니다, 뭐 진행 중 하면서 워킹데이 하루 소요 뭐 이런 식으로만 똑같이 써있게 그냥 마무리가 된, 남자친구가 해결하지 못했고 저는 해결이 된 뭐 그런 사연입니다. 이렇게 그 설정 가서 세이프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 칸에 가서 보면 지금 너의 이 계정 자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있다고 나오고요, 없을 때는 저처럼 없다고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좌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밀크티를 이틀째, 3일째 저녁에 한 가게에서, 조그만한 가게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먹거든요. 보통은 결제를 하면 QR을 찍고 뭔가 금액을 내가 입력하든, 아니면 그들이 내 거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결제가 되게 하든 해서 성공, 실패 이런 식으로만 뜨는데, 뭔가 그 경우에는 갑자기 다른 칸으로 넘어가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계좌가 막혀가지고 또 안 되는 줄 알고 나 이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다시 시도하겠다 이렇게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너 외국인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다른 QR코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저처럼 만약에 그냥 QR코드를 입력해서 성공 실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카드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창이 좀 다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我是外国人, 내가 외국인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다른 거 주실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뭔가 제가 준비했던 거, 그리고 제가 가서 겪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또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 저는 이런 걸 겪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 같은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맞아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댓글로 소통하거나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또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